편안하게 눈 감으시고요. 동화 한 편 꽃할머니, 감상하세요. 저번에 말린 꽃은 어떻게 됐어요? 오, 아주 예쁘게 잘 됐어. 이제 들에서 국화꽃을 또 한 움큼 꺾고 왔지. 꽃할머니는 꽃누르미를 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 원예 치료사가 찾아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 꽃할머니 얼굴은 두 가지다. 시무룩한 얼굴과 활짝 웃는 얼굴. 예, 웃어보려고 해도 웃을 일이 없어. 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있어. 좀 삐죽 웃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꽃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활짝 웃으신다. 아유 세상에나, 이 꽃들 좀 봐라. 아이고 어쩜 이리 굵고. 꽃할머니가 13살 무렵이었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곡식이며 노숫가락까지 거두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캐어 죽을 쏘아 먹었습니다. 그날도 꽃할머니는 언니와 함께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다련아! 멀리 가지 말어! 언니! 언니 여기 쑥이 엄청 많아! 언니 이리 와봐! 들판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커다란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군인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소쿠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언니에게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꽃할머니와 언니는 겁이 나서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군인들이 꽃할머니를 발로 차버리고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차에 태웠습니다. 괜찮아. 언니 손 꼭 잡아. 괜찮을 거야. 괜찮아. 군인들은 꽃할머니와 언니를 강제로 태웠습니다. 꽃할머니와 언니는 이유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배로 옮겨 태워졌습니다. 가판 위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배 아래층에는 여자들이 20명쯤 더 있었습니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얼마나 갔을까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대만이래. 군인들은 여자들을 차 여러 대에 나눠 태웠습니다. 꽃할머니는 언니와 떨어져 어딘가로 또 끌려갔습니다. 언니가 꼭 찾으러 갈 테니 우리 다련이 울지 말어. 군인들 또 때린다. 울지 마.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이후 꽃할머니는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산비탈에 막사가 있었습니다. 막사 안에는 작은 방들이 칸칸이 들어있었습니다. 관리인이 한 칸에 한 명씩 여자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꽃할머니도 그 작은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둘러매고 서 있다가 뭔가 어른거리면 총을 다다닥 쏘아댔습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아무데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꽃할머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방문 앞에 군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나가 들어갔다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도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3살 꽃할머니의 아랫도리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꽃할머니는 그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꽃할머니는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칙에 따라 생활하였습니다. 규칙에는 군인들의 이용 시간과 이용 요금, 성병 검사, 휴일 등 세세한 사항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으며 주말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규정에는 이용 요금을 kum토로 받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위안부 대부분은 요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kum표를 받더라도 돈으로 바꿔받지 못했습니다. 싫다고 반항하면 군인들이 때렸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싫으면 죽어버려라 하며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군홧발로 차고 머리채를 쥐어 땅바닥에 들이박았습니다. 머리에 돌멩이가 박히고 부어올랐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관리인들이 던진 칼에 무릎 안쪽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꽃할머니는 몸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 당할 때마다 마음도 한 번씩 죽어갔습니다. 사람 소리만 들려도 몸서리를 치며 방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겁에 질려 까무러쳐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집에 가자. 아가야, 모란꽃 보러 가자. 가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머리 따줄게. 꽃댕기도 묶어줄게. 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꽃할머니는 차츰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꽃할머니는 끌려다녔습니다. 어디로 가는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주인지 상해인지 사할린인지 폭탄 냄새와 폭격 소리와 온 천지 불꽃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군인들은 꽃할머니를 전쟁터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 뒤 20년 동안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꽃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 절에 맡겼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불공을 들이러 절을 찾아왔다가
꽃할머니를 보고 자꾸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스님, 우리 언니 둘이요.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요.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언니하고 닮았어요. 여자는 스님에게 청하여 꽃할머니를 데려와 망가진 몸을 돌봐주었습니다. 약초를 절구에 찧어 즙을 내어 먹이고 기왓장을 불에 달구어 찜질을 해주고 지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꽃할머니를 위해 동생은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동생이 병을 얻고 죽고 나서야 꽃할머니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찾아보니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반겨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꽃할머니는 밤마다 무서운 꿈에 몇 번씩 잠을 깹니다. 군인들이 달려들고 때리고 비행기 소리, 폭탄 소리 터지고 집 밖을 나서면 사람들이 더럽다고 수군대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몸을 버리고 온 여자라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고 아무도 꽃할머니의 아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꽃할머니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였던 사실을 가슴에 꼭꼭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꽃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꽃할머니의 아픔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꽃할머니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일이 없어야지.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순 없지 않는가. 꽃할머니는 세상에 나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꽃할머니는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동생이 남긴 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꽃할머니는 요즘 이름 쓰는 법을 배워서 꽃 누름이 작품을 만들고 나면 사인을 하십니다. 바보 같던 자신이 많이 똑똑해졌다고 수줍어하시며 웃으십니다. 꽃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원예 치료사가 머리에 꽃을 꽂아드리며 꽃할머니는 활짝 웃으십니다. 사람들이 꽃 보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말하며 웃으실 때 꽃할머니는 꼭 13살 같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살 꽃할머니가 겪은 아픔은 베트남에서도 보스니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콩고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40년 13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심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